부탁드립니다. 네, 분당 가벌 유권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곳에서 4.15 총선에 출마하신 통합당의 김민수 후보와 김은혜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번 4월 15일 총선일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다는 걸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4월 15일 총선에서 이 통합당의 김민수 후보와 김은혜 후보를 꼭 당선시켜서 국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신 있죠? 제가 왜 이 두 분을 국회로 보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환경에 처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지난 문재인 정부 3년 이후에 지금 상황을 보면은 왜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많이 삽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몹시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과거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었어요. 그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경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나느냐? 이 문재인 정부는 처음서부터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모양 갖추기 식으로다가 내세운 정책이 어떤 것이냐.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그랬어요.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일자리 창출로 자기 정부의 실적을 국민에게 선전한답시고 자기 집무실에다가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가지고 한두 번 쇼를 하더니 그 다음에는 갑자기 일자리 상황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생겨났겠습니까?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청년 실업만 자꾸 늘어나니까 뭐 내세울 게 없으니까 상황판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이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성장은 된 게 없어요. 결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만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폐업과 실업만이 늘어난 것이 지난 3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의 결과입니다. 제가 최근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제가 자영업자도 만나보고 소상공인도 만나보고 어제는 제가 서울의 남대문 시장에 갈치골목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갈치골목에 할머니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발 좀 살려달라 이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가 전국에 퍼져 있는 경제를 살려라 하는 국민의 절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어떤 말을 하냐면은 참다 못해서 못 참겠다 갈아보자 하는 것이 전국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래를 해가지고 우리 경제를 완전히 마비 상태에 지금 빠뜨려 놨습니다. 그런 이런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부는 뭐를 하고 있느냐? 코로나 사태를 마치 자기네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한 것처럼 자랑을 하려고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텔레비 보시면 대통령 밤낮 외국 사람하고 전화 받는 모습을 보이고 이걸 대대선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데 가장 무거운 국가인 양 선전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 처음 왔을 적에
이 사람들 어떤 행동을 취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끝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그때야 갑작스럽게 마치 뭐를 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이 정도라도 극복시킨 것은 우리 국민들이 잘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 그동안에 그래도 열심히 구축해 놓은 대한민국의 의료체제, 또 거기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이 협력을 해서 극복한 것이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경제를 이렇게 참 심각한 상태로 몰고 와서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 생각이 이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와가지고 국민들의 온통 관심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으니까 이번 4월 총선에서 자기네들의 3년 동안 잘못한 것이 슬쩍 감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요새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시니까 얼굴을 식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 마스크를 쓰면은 지난 3년에 잘못된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명하신 유권자들의 판단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지식 수준이 어느 나라보다도 높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IT 강국이라고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보 수집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3년 동안에 이 나라에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아마 명확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4월 15일 날 투표장에 들어가셨더라도 지난 3년 동안에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한 충분한 심판의 능력을 가지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이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꿔서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약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변화시키시려면은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나가서 이 표가 바로 이 정부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다는 거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통합당의 이곳 분당 가불구에 출마하신 이 김민수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당선이 돼서 오면은 통합당이 국회에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은 이 정부의 정책이 금방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본능이 작동합니다. 더 이상 잘못되게 가다가는 자기네들의 생존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여러분 이번 4월 15일에 투표가 지난 잘못을 청산을 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는 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3년이 지나고 난 상황을 보니까 정의도 없고 공정도 없어요. 그게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작년에 조국이라는 사람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려고 그러니까 언론 또 국민으로부터 그 사람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요인들을 갖다 지적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일 것 대통령이라면은 그런 사람을 절대 장관으로 임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장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을 보면은 국회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집권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사람을 시키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가 다 정부가 다 거수기 노릇만 했어요. 그냥 국회가 허수아비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조국이라는 사람을 임명하고 나서 보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수십만의 사람이 나와서 조국이라는 사람 법무장관을 물러나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때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사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6개월 전에 그 조국을 임명하기 전에 어떤 인사를 했어요. 지금 검찰총장 윤석열을 임명을 하면서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을 가장 잘 준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인사를 하고 그 윤석열이가 검찰을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검찰이 지나친 충성심 때문에 조국이라는 사람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면 안 된다고 수사를 전결한 겁니다. 이 수사를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다시 이제 윤석열이가 이 정권에 대해서 좀 나쁜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어요. 자기가 아주 가장 훌륭한 검찰의 인사라고 해놓고서 5개월도 안 돼가지고 그 검찰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핑계는 검찰 개혁. 뭐를 개혁을 하는 겁니다. 검찰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기 위한 인사를 단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나왔겠느냐. 저는 이 정부가 처음 출발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추구한 정책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뭐가 그렇게 숨길 게 많고 무슨 잘못을 많이 저질렀길래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겠습니까? 이게 모두가 다 개혁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걸고 오늘날 이 사법부를 과거에 없었던 사법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갑자기 정치하겠다고는 판사들이 튀어나온 겁니다. 이래가지고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기반을 이루는 상권분립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저는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사람, 선거만 하면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는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민주주의를 파괴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독립을 잃어버리고 검찰이 집권자의 손아귀에 마음대로 놀아나는 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도 될 수 없고 그런 바탕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크 쓰고 지난 3년 동안의 잘못이 감춰질 수 없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국이가 마스크 쓴다고 윤석열이로 변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 4월 15일 총선에 여러분들이 던지는 한 표 한 표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행복을 되찾고 이 나라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여기 저는 이 분당의 유능하신 이 유권자들, 가장 수준이 높은 이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의 이 김민수 후보와 김은혜 의원을 틀림없이 당선해 줄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투표장에 가시면은 투표용지를 두 가지를 받으세요. 하나는 여기 김민수 후보, 김은혜 후보를 뽑는 투표용지입니다. 그때는 2번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이 괴상한 선거법 때문에 투표용지 한 장은 이 활기리만한 투표용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실 때에는 미래한국당이 기호가 4번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네 번째 칸으로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번호를 보시지 말고 두 번째 칸을 찍으세요. 네?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글씨는 보시되 더불어와 민주라는 글씨는 읽지를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의 당선과 우리 지역에서 당선된 의원님들을 합해가지고 국회에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를 해서 반드시 잘못된 이 나라를 갖다가 정상 궤도로 끌고 갈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